한국거래소의 독점 때문에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죠. 여기 와서 매매하십시오. 훨씬 더 빠릅니다. 난리 나겠죠. 솔직히 지금 대체거래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게 뭔지 대체 뭐냐고. 때는 바야흐로 2008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주제를 대체 왜 하자고 한 겁니까? 누가 궁금해할 거라고. 대체거래소를 대체 왜 만드는 건데 나를 좀 설득시켜줘 보라고. 아마 증권면 그 뉴스를 좀 잘 보시는 분들은 대체거래소가 설립이 된다. 빠르면 2025년 3월부터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걸 접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관심이 아주 뜨겁죠? 근데 진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당장 3월부터 이르면 주문창을 열었어. 그런데 내가 어떤 거래소를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해야 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거래소가 가격이 달라. 어디에서는 300원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어디에서 500원 싸게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신경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자, ATS 대체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를 대체하는 경쟁거래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3월부터 문을 연다는 거예요. 되게 오래 준비했어요.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 ATS라고 하고 그 반대 개념에 있는 걸 뭡니까? 한국거래소 약자 뭡니까? KRX입니다. 코리아 익스체인지. 모르지, 모를 수도 있지. 그래서 왜 KRX 300 지수 같은 것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KRX가 코리아 익스체인지 한국거래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인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거래소라는 명칭은 되게 흔할 거예요. 근데 한국거래소라는 명칭은 다른 데서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법상 자본시장 법에 한국거래소만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ATS가 생기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증권 거래는 오로지 한국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독점! 근데 그게 깨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Y스트릿이니까 이 Y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죠. 그러면 대체거래소는 대체 왜 만드는 거야? 여러분, 한국거래소 독점 시스템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거래 주문하실 때 많이들 불편하셨죠? 독점이어가지고 거의 반세기 넘게 지금 독점 중이어가지고 불편하셨죠? 그래서 대체거래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수긍하시겠습니까? 는 여러분이 이제 댓글로, 그리고 이 Y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당장 여러분이 주식을 주문을 할 때 거래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KRX를 쓸 것이냐, 대체거래소를 쓸 것이냐. 이제 이름은 넥스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ATS 이렇게 표기가 될 수도 있겠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소가 다르면 어때요? 가격이 다르죠.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와이즈 부스터도 왜 두 개나 딸려오니? 쿠팡 가격 다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격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이제 똑같이 표기를 합니다만은, 같은 제품이어도 롯데마트에서 파는 가격이 다르고 이마트에서 파는 가격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한 가지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ATS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차액 거래도 가능하고,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더 비싸게 사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거래소를 선택을 해서 주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리한 거래 방식을 이 MTS나 HTS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거래 시간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시간이 현행 6시간 30분이죠. 근데 이 6시간 30분의 정규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정규 시장은 뭡니까? 9시부터 3시 반까지죠. 요거는 이제 종가, 마감 전 종가 매매가 여기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죠. 그리고 시가는 정규 시장은 9시에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 전날 종가로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전날 종가로 거래를 하는데 그날의 예상 체결가가 빨리 나와버리면 어때요? 전날 종가로 거래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현행은 8시 40분부터 9시 되기 직전까지만 예상 동시호가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예상 체결 가격이. 그런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 ATS가 8시부터 아예 프리마켓으로 거래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정규 시간은 똑같아요. 9시부터 똑같습니다. 3시 반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체거래소는 3시 25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5분 동안은 3시 25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KRX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여기 5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거래소는 8시부터 8시 50분까지만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근데 정규 시장은 9시부터 거래는 KRX, ATS 똑같아. 그러면 10분 동안은 대체거래소는 거래 공백이 있다. 그래서 정규 시장 개장 전 10분, 마감 전 5분 동안에는 대체거래소는 거래가 안 된다.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장 전 동시 효과를 보여주는 시간이 기존의 20분에서 일단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프리마켓 시간이 길어지니까 프리마켓 그날 정규 시장에
예상 동시효과를 미리 봐버리면은 전날 종가나 프리마켓에 거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시효과를 표출해주는 시간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효과가 나오고 있을 때 거래가 되면은 부정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 10분 동안은 ATS에서 거래가 안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해요. 근데 물론 이때도 ATS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으면 KRX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거래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12시간. 가장 중요한 거. 뭐 앞에서도 뭐 8시 30분 동안 거래할 수 있었으니 가장 크게 변하는 거는 장 마감 후입니다. 저녁 8시까지. 지금은 시간외 거래가 있죠. 4시부터 6시까지는 단일가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저녁 6시까지가 아니라 8시까지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프리마켓이라든지 유럽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거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달라지는 겁니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대한민국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일단 마켓, 시장 있잖아요. 시장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거래예요. 가격이 아니에요. 사실 가격 발견 기능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건 거래가 자유롭게 가능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 것처럼 선진 시장이 되려면 가격 제한 폭을 없애야 된다. 미국처럼. 왜냐면 지금은 상한가, 하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죠. 근데 단 한 주만 하한가에서 거래가 돼도 어때요? 그냥 하한가예요. 나머지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주를 거래도 못해도 누군가 한 주만 하한가에 거래를 해서 더 이상 거래가 안 일어나. 그러면 그냥 한 주만으로 그 대표 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 아니 나는 미국처럼 마이너스 50%가 됐든 마이너스 70%가 됐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게 선진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돼. 하루에 4% 이상 변화 위험해. 안 돼. 하루에 6% 이상, 8% 이상, 15% 이상 위험해. 안 돼. 하루에 30% 이상 위험해까지 온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가격 제한폭도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조금 이제 후진 금융시장에서는 그 가격 제한폭이 지금도 좀 좁아요. 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근데 선진 시장으로 가려면 우리도 가격 제한폭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을 때 얼마든지 얼마의 가격이라든 살 수 있어야 되고 팔고 싶을 때는 또 얼마의 가격이든 내가 팔아야 되겠고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시장, 마켓이라는 곳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래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건 우리도 조금은 선진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 거래소가 수십 개가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막 경쟁을 하고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 막 엄청난 또 서비스도 제공을 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 경쟁 체제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코딱지만큼 시가총액 다 합쳐봐야 2천 몇백조 원, 미국의 빅테크 기업 하나만큼도 안 되는 작은 시장이었으니까 그동안에 뭐 경쟁이 필요해? 뭐 한국 거래소 하나 있다고 해서 뭐 시스템이 버벅여? 거래가 너무 많이 몰려갖고 뭐 거래량이 없어서 문제지 거래량이 많아서 문제였습니까?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거 금융위원회에서 백날 보도자료 내봐야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와이스트리트 정도가 이런 거 다뤄줘야지 관심 있는 사람들. 솔직히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대책으로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게 뭔지 대체 뭐냐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조금이라도 고맙다라는 분들은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이대호가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그 오프닝을 정성 들여서 쓰는데 그 365개를 모아서 담은 역사적인 책. 2025년 올해의 책. 내 맘대로 꼭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와이즈 부스터. 두뇌, 눈, 활력을 위한 멀티케어. 은행잎 추출물, 마리골드 꽃 추출물. 비타민 B1, 2, 5, 비타민 E, 나이아신, 마그네슘, 잘 판다 이제. 자, 다시 본론으로. 대체거래소가 그래서 대체 뭐냐고. 대체 왜 반쪽짜리 대체거래소라고 이대호는 지적을 하느냐. 거래소의 3대 역할을 말씀해 보시오. 거래할 게 있어야죠. 우선 상장,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거래, 그 다음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뭡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그걸 이제 청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지션 청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주식 매매 결정을 한 건 계약, 이 거래일 후에 입고가 되는 거죠. 내 돈도 실질적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뭐 한 달, 뭐 일주일 단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거래소의 3대 기능이에요. 그런데 대체거래소 ATS는 상장 기능이 없어요. 청산 기능도 없습니다. 오로지 거래만 할 수 있다. 반쪽짜리가 아니라 3분의 1쪽짜리 거래소다. 왜냐? 왜일 것 같습니까? 상장 심사까지 하라. 그러면 사람 더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청산 결제까지 하라라고 하면 시스템에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력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러면 대체거래소에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과 상장 심사, 또 상장 폐지, 그리고 청산 결제 업무도 한국거래소 KRX가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대체거래소가 한국거래소 거를 같이 공유해서 쓰게 됩니다.
ATS 도대체 왜 만드는 거냐? 우선은 우리 많은 분들 한국거래소의 독점 때문에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죠. 네. 공감, 뭐 비공감 댓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주문 종류가 좀 다양해집니다. 새로운 주문 방식 두 가지가 생깁니다. 중간가 호가라는 게 생기고 스톱 지정가가 생깁니다. 일단 중간가 호가는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최유리 매도 호가랑 최우선 매수 호가 사이에 11,000원, 10,000원 떠 있어. 그러면은 주문을 이 중간가로 자동으로 1,500원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가 호가 주문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이 기존에 MTS로 이렇게 중간 호가 해갖고 숫자 이렇게 한 11,000원 터치한 다음에 요 다시 뒤에 500원으로 바꾸고 이러고 많이 귀찮으셨죠. 그래서 대체거래소가 생겨서 여러분을 편리하게 해드린다는. 물론 뭐 이것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기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스톱 지정가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고스톱처럼 내가 여기서 멈추고 싶을 때 뭐합니까? 스톱! 부르는 거죠. 나 그만! 나 여기서 팔고 싶어! 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산 거를 13,000원쯤에 내가 팔고 싶어. 그래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13,000원 가면 스톱 해주세요. 거기에서 13,000원 내가 설정한 스톱 가격이 갔을 때 13,100원의 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나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뭐 편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지금 MTS를 통해서 뭘 하고 있다? 예약 매수, 예약 매도 주문이 다 있는데 이거 역시 ATS를 이 다양한 주문 방식 때문에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기능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결국은 뭡니까? 주문 방식 뭐 다양한 거 다 좋은데 결국은 그래서 얼마에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도 두 가게가 옆에서 경쟁하고 있어. 그럼 가격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 수수료도 낮아져야죠. 일단 한국거래소는 0.0023이거든요. 근데 대체거래소는 시장가 주문일 때는 0.0018, 지정가 주문일 때는 0.0013%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가는 좀 더 비싸요. 그리고 지정가는 좀 더 싼데 최대 여기서 0.001%포인트 차이가 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1억 원 정도 거래를 했을 때 1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여러분이 한국거래소나 대체거래소에 내는 수수료가 아니에요. 증권사가, 즉 한국거래소와 이 대체거래소의 회원사인 증권사가 이들 기관에 내는 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라든지 3년간 무료 이런 이벤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증권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증권사가 받는 거래 수수료는 제로입니다만 유관 기관 수수료는 내셔야 합니다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15야. 이 안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0.001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KRX에 내는 수수료보다 자기네가 더 덜 받는다. 아니면 완전 무료입니다만 0.0023은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평생 무료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왜 거래 수수료가 나가지? 그게 이제 유관기관 수수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얼마인지는 증권사에 체크를 해보셔야 정확하다라는 거.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2,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2,600개 종목 중에서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종목은 8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이 ATS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거래 가능한 건 800개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소형주 투자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왜 저녁 7시, 8시에 왜 거래 안 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 800개에 들어가는지를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나중에 ETF, ETN도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합니다만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체거래소가 대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수수료, 주문 방식, 거래 시간 많이 대체가 될까요? 우선은 이제 역사를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대체거래소가 있을 뻔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체거래소까지는 아니었고 시간 외 전자거래 방식으로 주문을 거래시켜주는 증권이 있었어요. ECN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2001년부터 5년 사이에 사실 이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도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됐느냐? 가격 발견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거래소 그 종가 그대로 오후 4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사실상 야간 거래만 가능했던 곳이었거든요. 가격 발견 기능은 없었고 근데 가격 발견 기능은 없어도 그래도 밤 9시까지 거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겠지만 당시에는 어찌됐든 간에 거의 한 4년 만에 문을 닫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장 규모도 지금보다 더 작고 거래 규모도 훨씬 더 작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학개미 운동.
엄청난 사람들이 주식 투자 인구로 막 들어왔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되겠는걸? 1400만 주식 투자 시대야? 그러면 대체거래소 하나쯤 이제 있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좀 바뀐 거. 물론 그 이후에는 또 거래량이 폭망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 대체거래소는 다 기대만 되는 걸까?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거래량 충분합니까?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진짜 유동성 공급자가 필요하고 LP들이 심지어 공매도를 해줘야만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도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ATS가 생겨서 물론 이제 800개 종목만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긴 합니다만 한쪽에서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을 두 쪽에서 거래를 나눠서 해. 그러면 거래가 2배로 늘겠어요? 아니면 반씩 나눠 갖겠어요? 그 후자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2600개가 아니라 800개 종목만 ATS에서 거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앞에서 제가 지적을 한 반쪽짜리 대체거래소라는 지적이었던 거고요. 또 요즘 사람들이 ETF 거래 많이 하는데 ETF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다 아니라 인기가 많은 지수형, 대표 지수 ETF만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 감시, 어떤 건전성 관리, 거래 건전성 관리에서 약간의 좀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ATS, 넥스트레이드라는 곳은 거래 중심으로 대체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감시 기능은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화를 많이 시켜놓는다고 해요. 넥스트레이드도 그런 자동화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국거래소 직원들은 다 퇴근을 하고 예를 들어 7시, 8시까지 거래한다고 했는데 한 7시 50분쯤에 누가 막 호가가지고 장난을 쳐 대량 매집을 해버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과연 그때는 누가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인가? 물론 역할 분담은 해놨다고는 합니다만 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냥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다. 저녁에 많이 안 보는 800개 중에서도 거래량 별로 안 되는 것 같다가 막 아니면 풍문유포하고 뜨는 이때다 빠르게 치고 나가 막 이럴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그런 나쁜 짓은 한국거래소에서도 벌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대체거래소의 장점 중에 뭐냐면 특히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드,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 짜놓고 그 조건 값에 오면은 고빈도로 컴퓨터가 알아서 막 매매하는 거 있죠. 그거랑 DMA, 다이렉트 마켓 액세스라고 해서 증권사가 빠져버립니다. 증권사 없이 주문을 하는 이제 고객하고 거래소랑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증권사가 들어가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속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주문을 거래소에 직접 꽂아주니까 훨씬 더 빠르게. 그렇게 해서 고빈도 매매를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뭐예요? 데이터 센터가 가까울수록 빠르겠어요? 멀수록 빠르겠어요? 가깝게. 그래서 콜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거래소 데이터 센터에다가 고객의 주문 DB망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접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3종 세트인데 이거를 다 지원하는 거래소가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우위에 있는 거예요. 특히 알고리즘 매매, 고민도 매매, 컴퓨터 매매 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안 된다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얘도 고빈도 매매를 직접적으로 막 1000억 주식 굴리는 형님만 거래소에 직접 이제 서버 꽂아주고 광통신 연결해주고 여기 와서 매매하십시오. 훨씬 더 빠릅니다. 저런 개미들 다 이제 때려잡아 주십시오 하면은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형평성 우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한국거래소 주주 명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거래소의 주인은 누구예요? 민간이에요. 정부 소유가 아니에요. 증권사들이에요. KB증권이 6.42%로 제일 많아요. 여기 예전에 현대증권하고 KB증권 합병해서 그런 거고 메리츠, NH, 한화, 유한따, 하나금융, 미래에셋, JP모건, 서울지점, 대신증권 등등등등 증권사들하고 증권 유관기관이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많게는 6%, 적게는 0. 몇 %, 엄청나게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ATS, 넥스트레이드 주주사들을 보면은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유관기관,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거의 비슷합니다. 역할도 비슷한 데다가 주인도 비슷해.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로 의미가 있겠죠. 물론 네이버 파이낸셜, BC카드, 카카오페이, 티맥스 소프트 같은 IT 기업이 주주사로 들어갔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 단자릿수예요. 지분율 얼마 안 돼. 다 분산돼 있어. 그것도 비슷한데 근데 이거는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대체거래소가 어떻게 논의되기 시작을 했는지 사실은 그게 더 재밌어요. 때는 바야흐로 2008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처음으로 증권부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가 2008년이었어요. 증권부 기자 생활을 하자마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막 서킷 브레이커 터지고 맨날 막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 2008년. 그때 MB 정부가 출발을 했던 해입니다. 이때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논공행상을 하죠. 본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제 좋은 자리에 앉혀주게 되는데, 당시에 한국거래소에 이정환 이사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MB정부에서 전 정권 사람이다, 나가라, 우리 사람 실물 거다 하니까 이분이 꼬장꼬장하게 이제 버틴 거야.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MB정부에서 그때 많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이제 숙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들어가고, 또 하나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거래소를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나가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나가니까 그때부터 한국거래소는 신의 직장이다, 방만 경영의 대명사다. 어떻게 이사장이 몇억 원 보수를 받고 직원들도 억대 연봉을 받고 막 복지도 막 엄청나게 받아간다, 막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뭐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언론사들도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고, 그래서 그 여론 속에서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받을 때 같이 국정감사 받아야 된다는 거고, 예산도 하나하나 다 통제를 당하고 임직원들에게 주던 복지도 깎아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사장 연봉도 깎고. 그게 2009년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여기에서 대체거래소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게 2010년대에 들으면서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독점이었던 거예요. 야, 니네 주주사는 다 민간기업이고 민간기업인 건 알아. 근데 법적으로 너네한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니네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지 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는 동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독점 구조가 깨진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우리도 좀 미국처럼 대체거래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오히려 한국거래소는 경쟁자가 생기는 걸 좋아할 리가 없는데, 한편에서는 그래, 우리도 경쟁자가 생겨야 돼, 우리도 독점이 깨지고 대체거래소가 생겨야 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독점이 아니라 경쟁이 되면서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한켠에서는 이거를 희망을 했던 겁니다. 그게 2013년에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법이 바뀝니다. 독점이 아니라 경쟁이 가능하게 법이 바뀌고 2015년에야 비로소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가 됩니다. 6년 만에.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법이 2013년에 경쟁 가능하게, ATS가 탄생 가능하게 바뀌었는데 10년 넘게 대체거래소가 탄생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주주사들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한국거래소 주주사랑 거의 비슷한 이유가, 돈 될 것 같았으면 민간 기업들이 막 싸들고 와갖고 무슨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막 들고 들어왔겠지만 우리 시켜달라고 막. 근데 시장도 요만하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저거 다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하고 있는데 저걸 막 구애하고. 그래서 결국은 야, 우리가 법 바꿔줄 테니까 해봐.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야, 증권사들 모여. 니네 다 돈 내. 모아가지고 똑같은 거 하나 해봐 라고 해서 탄생을 한 게 대체거래소다. 대체거래소가 과연 이 거래를 대체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거래소가 만들어진 데는 이런 배경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해서, 여러분에게 대체거래소가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Y스트릿이니까 좀 알려드리는 거고. 해서 오늘도 야식 잡소리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이 책과 YG 부스터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뿅!